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TV의 손상윤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조금 몇 시간 있으면요. 한 5시간 있으면은 이제 대망의 2020년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자유 대한민국의 시계만큼은 멈춰섰거나 아니면 뒤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소시민적 국민이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그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거나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죠.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자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폐기하거나 각종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은 광화문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랑곳 없이 추위와 올 겨울도 추위 속에서 맹렬히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쟁의 한계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예측 분석이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어저께는 그 게시타프의 악법, 공수처법이 국회를 또 오늘이죠. 어제군요. 어젯밤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또 그 며칠 전에는 연동형 50% 연동형 국회의원 선거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두 개 다 결사항전을 해서 막겠다던 한국당은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1야당이 사실은 뭔가를 건져야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투쟁을 하든지 사전에 의원직 사퇴라는 총사퇴라는 카드를 미리 먼저 꺼내든지 도저히 그것도 힘들면은 반타작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권과 협상을 통해서 정치는 협상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든가 이거 두 개 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2020년 국가 예산이 그냥 통과됐었죠. 날치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좌파들이 그렇게 의회 독재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속수무책 당하고 제대로 된 투쟁도 못하면서 뻔히 눈 뜨고 당하는 그런 현상은 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인천 대전 저희 자유당 대전 창당 발기인 때문에 대전에 갔다가 저녁 늦게 고향인 경북 울진호에 가게 됐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들렸는데 장장 오후 2시부터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에서 6시, 7시, 8시 회의 끝나고 발기인대 행사를 끝나고 다시 차를 타고 경북으로 갔는데 이렇게 디어자를 한반도로 돈 겁니다. 그래서 아침 오늘 한 8시 정도, 7시 반 정도 집에 왔는데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좀 늦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짜 감각이 좀 없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팎으로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제1야당 한국당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걔네들은 쇼를 아주 잘했습니다. 탄핵안이 상정될 때 국회를 점령하고 쇠살슬로 목을 감고 온몸을 감싸고 뭐 울고 불고 오만 쇼를 다 했죠. 우리 국민들이 감성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바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말로만 떠들고 국회에서 피켓 뭐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진짜 답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몸을 던져서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대로는 내년 총선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자유당 창당 카드를 꺼내가지고 지난달 20일 날 발기인대를 마쳤는데 중앙당을, 그리고 지금 4개 정도의 시도당이 이제 발기인대를 마치고 1월 초부터 다시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유당 창당을 선언을 했더니 범보수파의 분열을 야기한다고 손상이 그렇게 안 봤더니 정치꾼이고 정치에 욕심이 있고 그러는데 정치에 욕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걸 예상하고 미리 이렇게 창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라도 되는 거지, 이런 대안도 없이 한국당만 믿고 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지금 연동제 50%가 통과되면 내년에 진짜 빨갱이들이 대거 국회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기력하게 당하고 더 무섭게 망가질 겁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 이제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통과, 이래도 한국당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적과 악운을 분명히 구분하고 적과 싸울 수 있고 논리와 이론과 어떤 그런 그 위압과 법적 공격과 민형사 소송의 어떤 위협에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략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왕년에 장관 했다, 왕년에 국회의원 몇 번 했다, 교수네요, 박사네요, 이런 샌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만 나쁜 짓은 다 하던 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한교안 총리 훌륭하죠. 이분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뭘 남겼습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자산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난세에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리더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더는 진짜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인기 위주로 가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하고 국민을 계몽시켜서 국민이 깨어나서 그 깨어난 국민의 민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좌로 점령이 50% 됐는데 우파내, 보수내, 범보수 우파 국민내도 교육이 안 돼요. 그냥 잘생긴 사람, 자기가 보기 좋은 사람, 자기 좋은 사람, 이거 제발 버리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분 제발 누구 좋아하지 마십시오. 누구 빠대지 마십시오.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과 국가 국민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게 되면 앞이 가려요. 우리가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면 모든 게 이뻐 보게 좋아 보인다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진짜 우리 국민의 혈세, 국민의 노골,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싸우고 일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폼 잡고
여러분 나라 거들납니다. 나라가 지금 부도 위기고 국가가 자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북핵 문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도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의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으셨고, 그러나 희망을 절대 잊을 수는 없다. 잊어버리면 안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몸이 아픈 2017년, 18년 방송을 하면서도 늘 자신 있게 얘기해왔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희망을 가져달라. 왜? 쟤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네들이 하는 민주는 가짜 민주화요, 평화도 민주평화요, 쟤네들 말한 정의도 가짜 정의요. 쟤네들은 오로지 자신의 득표,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통일시키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이슬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쉽게 넘어가요. 언론, 방송, 신문, 영화, 뭐 문화를 통해서 감성을 자극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그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을 찾아야 된다. 좀 냉철하고 학습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애국하려 하다가 매국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해보고 진짜 지금 근현대사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대공실록 간첩 사건이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압력하고 있는 좌파들, 주사파 세력들, 뭐 빨갱이 간첩이라고 봐야죠. 이런 놈들. 그 다음에 위장 우파로 가장해서 침투해 있는 사람들. 이 무지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게 되면 백전백혈입니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새해는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전직 장관, 교수, 박사, 뭐 유명인 필요 없습니다. 난세입니다, 여러분. 쟤네들은 진짜 무서운 놈들입니다. 끔찍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쟤네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동안 교육돼 있고 학습돼 있고 적과 악원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반듯한 국가관과 역사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당당히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필요한 거죠. 난세입니다. 학력 따지지 마십시오. 경력 따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어떤 일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왔나만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단순히 드러나 있는 프로필이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자유 보수 우파를 보면 특히 지지자들이 불나방 같습니다. 좀 화려하고 좀 유명하다면 몰려갑니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우파가 죽는지도 몰라요. 불나방이 뭡니까, 여러분? 불빛을 보고 자기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이 모든 상황은 한미동맹이 균열이 갖다 준 첫 번째 시작입니다. 문재인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은. 그래서 안보가 무너지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곳곳에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제가 지방을 가보고 쭉 돌아봐도 개인 자살이 집단 자살, 가족 간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니 돈벌이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 수가 없죠. 이대로 가면 20년,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산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아주 암울한 지금 모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위중한 시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2019년 마지막 날이고, 그렇 새날도 진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러나 희망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쟤네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대결로 늘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어디 방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통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하지만 거기에 바늘 구멍이라도 구멍이 뚫혀서 빛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내부가 밝아집니다. 적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유우파, 범보수 자유우파는 빛의 세력이고 승리의 세력입니다. 정의의 세력이고 선의 세력이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정치가 아닙니다. 벌써 정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고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고 더 크게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이걸 정치로 보지 않냐? 정치는 협상입니다. 협상. 타협이고 바르게 통치하는, 바르게 국가를 다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타협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그럽니다. 미국은 여야가 싸우다가,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다가도 국가 국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한쪽은 나라를 지키자 그러고 한쪽은 오로지 좋은 말은 하는데 보면 결국 북한 편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남남 갈등의 90%는 거의 북한의 대남 공작입니다,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 영원한 갈등, 지역 갈등, 정치권 갈등, 계층 간 갈등, 나이 오만 갈등은 북한에서 만들어낸 아주 신출규명한 전술 전략에 의한 남남 갈등용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속칭 지금 민주다, 민주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화 세력이라면은 나라를 이렇게 분열로 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전애들 보십시오. 이건 동지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적으로 간주하고 적폐로 몰아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당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적과하고는 구분도 못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본인을 죽이겠다, 나라를 적화통일시키겠다, 국가를 파괴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에 바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중국의 연방공산국가를 만들겠다고 친중파와 손잡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그게 정상적인 민주 세력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보면 답답하고 도저히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과 함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부상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칭 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올해가 건국 참 71주년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에서 말한 자유의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민주화라는 이상한 헌법 위에 군림한 가짜 민주화 세력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쏟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가짜 민주화의 이 프레임, 판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특히 이건 정치권에서 깨야 됩니다. 이네들이 얼마나 허구고 위장 세력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얼마나 이 간사하고 나쁜 세력인지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조국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의 세력, 거짓 세력, 악의 세력, 이 악마 같은 존재들을 청소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군을 보내달라고.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보면요. 제일 큰 게 이제 저희들 봤을 때는 이제 유스타운이 주축이 됐던 국민혁명위원회입니다. 저희는 늘 국민 계몽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퇴진 캐치프레이즈도 제가 제일 먼저 유스탄 TV에 걸고 지금 또 유스탄 오른쪽 왼쪽 상단에 보면 놓을 겁니다. 빨갛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국을 저희가 이제 도저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서울 강화문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방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집안 문제로 못 오신 분들은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뭐 규모도 작하고 시스템도 없고 집회 차량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렵게 누가 또 도와준다 했는데 또 빵꾸를 내가지고 제가 생돈을 한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지금 그 차를 만들어서 4.5톤, 5톤 트럭을 완전히 전춘유 차량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한 40일간 예수님이 강야에 40일간 목숨 걸고 기도하신 것처럼 40일간 공교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4,200km 이상을 이 차가 다녔어요. 저희 스태프진들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또 저희가 이 국민혁명위원회 투어를 통해서 삭발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발식이 제1야당 한교안 대표까지 삭발을 시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삭발 강풍을 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호 여성분이 삭발식을 할 때는 양산에서 비 오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피눈물을. 그리고 1호 부부 삭발자 뭐 많습니다. 저희는 뭐 제가 1호 우리 형이 2호 두 형제도 같이 가족 간에 애국의 불씨가 살아나고 패밀리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26일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저희가 이제 국민혁명의 날로 정하고 원래 10월 3일, 10월 9일 저희가 D-Day를 잡았는데 정광훈 목사가 한다 그래서 다 양보했습니다. 저희는 전국 다니면서 1000만 서명운동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뭔가 해결할 것 같으니 결국 구속영장만 청구돼가지고 모든 게 허지부지입니다. 지금.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이렇게 지내더라도 내년에는 진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 8월 28일부터 해서 10월 3일까지 10월 9일까지 전국 투어 하이라이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쓰러진 역사를 잊을 수 없네. 웃음으로 지켜준 당신의 헌신 때문에 그대 잠든 이곳에 서서 우리 다 존재하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 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짓 문화 속에 가져 내가 정말 지킬 수 있게 신이여 오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청년이 모이고 선수를 맞잡고 위로해. 기다렸던 우리들의 소망을 이뤄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네.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 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짓 문화 속에 가져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오소서. 신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준 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짓 문화 속에 갇혀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오소서. 힘을 물든 이곳에 우리들은 없었네. 전쟁으로 쓰여진 역사를 잊을 수 없네. 웃음으로 지켜준 당신의 헌신 때문에 그대 잠든 이곳에 서서 우리가 존재하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 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짓 문화 속에 갇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오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청년이 모이고 선수를 맞잡고 위로해. 그들의 소망을 이뤄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네.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 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짓 문화 속에 갇혀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오소서. 신이여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8월, 9월, 10월까지 40일간 전국 투어에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많은 봉사해 주신 분들에도 더더욱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문재인 퇴진 국민 계몽은 문재인이 퇴진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계몽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1차로 저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 투어가 2020년에는 1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볼륨이 좀 커졌습니다. 볼륨이 커졌고 저희가 진짜 온몸을 바쳐서 전국을 투어하시는 거 하는 걸 보고 뜻있는 기독교 전국의 연합단체 목사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 주 2회 3회 정도 전국을 거점 지역을 정해서
이를 한 14일인가 중순 전후로 계획이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기독교인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일부 구국 기도회가 있고요. 2부가 이제 문재인 퇴진 집회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전국에서 이제 투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의 협조와 봉사와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번 총선 전까지 저희가 전국 투어가 계획이 잡힐 겁니다. 1월, 2월, 3월까지도. 그 이후에도 좀 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집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국 투어 부분은 계속 국민 계몽,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 결산 문제에서는 국내 문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 미국 문제, 그렇죠. 국내, 해외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연동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문제는. 국회는 어차피 이제 내년 4월 총선이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규모, 물갈이가 되지 않겠나. 진짜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가방끈 길고 먹물 가득 찬 사람들, 샌님들 들어가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때보다 난세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전쟁 수준의 경제 폭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 국가 안위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연동형 선거제 통과 무기력 당했죠. 국회 예산 그냥 통과됐죠. 무기력하겠다 알치기로. 또 어저께 공수처법까지 그냥 무기력화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 거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당 신뢰해요. 저도 신뢰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참 운명적으로 지만원 박사님하고 이 일을 건 한 18년, 19년, 한 20년 가까이 거의 다 갑니다. 벌써. 지만원 박사님은 시스템 공학 박사고 저는 박사까지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둘 다 공학도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잘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워낙 위기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들 보다가도 이 좌파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 경험과 또 법적 투쟁과 전애들한테 많은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최선봉에 서신 사실 야전사령관이 지만원 박사님인데 지만원 박사님 또 이제 설을 쉬시면은 78세예요. 내일 모레 이제 팔순을 여다보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될 시점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국 투어를 마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당만으로 안심이 안 된다. 좌파와 싸울 정당, 싸워서 이길 정당이 작더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칭 자유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창준이 상태에서 저번 주 일요일 날은 부산광역시당 발기인대를 마쳤고요. 저번 주 월요일은 또 경상북도당 발기인대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경북도당은.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인천광역시당을 또 창당 발기인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전광역시당 창당 발기인대를 마쳤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는 백의종군 아무 무관의 제왕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아무 권한이 없죠. 능력은 있는데 권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능력은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민초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 진정성을 이해하고 많은 애국자들이 동참해서 지금 속속 발기인대와 창당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자유당도 총선에 참여해서 전에 큰 성과를 한번 내서 대한민국에 살아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까지 버텼구나, 국민들한테 깜짝 놀랄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유스타운 TV에서 하는 방송 내용들이 국회에서 나오고 매스컴을 타면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진짜 그 누구와도 토론을 자신 있습니다. 이길 자신도 있고, 어느 누구다 100% 토론 열려있다, 좌파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말과 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법으로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국민혁명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2건국의 정신으로 자유당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 문제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언제든지 연대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하면 됩니다. 무조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범보수 자유파 어느 진영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살 사건이 원래 참 많았습니다. 연예인들도 있었고 개인 자살도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안 깨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좀 수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령화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여러분, 이 동방예의지국 삼천리 금수강산 이 삼면을 바다로 두고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 천국이 됐겠습니까? 이거 정치권, 여야한테 이건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 이거 또 화가 나네요. 이만한 쓰레기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갱이 청소, 인간 쓰레기 청소 여러분 한번 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입법사법행정의 공직자들의 좌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노동의 의무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는 필요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또 법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연자제가 있어서 부모가 빨갱이를 했거나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 행위를 하면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가를 지켜야 될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들은 국민의 최소 뭐 4대 의무를 지키면 좋겠지만 3대 의무,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하나 국방의 의무 정도와 납세의 의무 정도는 충분히 한 사람 정도로 법제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우리 고등학생들 화랑이하고 뭐 인원고등학교 정교조 교사 문제, 이 정교조 문제 이거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교조.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그 스펀지 같은 그 뇌에 붉은 주사액을, 붉은 마약을 주워 넣는 겁니다. 마귀와 같은 악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붉은 악령을, 이 정교조가. 이거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본격적으로 저는 이 지금 위기 때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고 곳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까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는 그래요. 문재인 퇴진만 집중하지 뭘 이거 하고 저거 하냐 그럽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퇴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모르면 나서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이건 뭐 댓글 달아가지고 우파인 척하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창당도 그렇고. 정신병자 아니면 빨갱이들이 장난하는 거지. 제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유튜브 문제예요. 유튜브 문제. 얼마 전에 항장수 소장하고 유튜브 앞에 가서 뭐 냄비 뚜껑 가지고 싸우고 뭐 집회를 했는데 아직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도 이게 안 되면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범보수 자유우파는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미국하고는 친구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공정, 공평, 공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불공정이에요. 이 유튜브 지금 방법은. 어떻게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제목만 걸려도 노란 딱지가 붙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는 2017년 탄주균 백신 보도를 제가 하고 나서 영상이 사라졌어요. 24시간 이상. 이런 이상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란 딱지 2017년 말부터 계속 지금까지 붙어왔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광고 수익이 무려 5분의 1, 6분의 1로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지 직원들과 저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무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란 딱지가 붙는 거 보니까 이제 한 팀이 돼서 싸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총선에서 필패하게 되면 유튜브 탄압까지도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이 범보수 자유파가 함께 뭉쳐서 우리 마지막 이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나라를 구하게 한 이 방송 이런 인터넷을 막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문제는 진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누르고요. 좀 너무나 많은 또 유튜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고 학습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니까 좀 계몽 차원에서도 저는 학습용 방송을 좀 많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조국, 임종석, 문재인 이 사람 셋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조국이 오늘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는 뭐 11가지 제목이 되더라고요. 11가지. 가정 그 비리부터 자기 그 부인이 지금 정경심이 구속되어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동시에 기소된 게 있고 내용의 법정이 어떤 직권남용 뭐 여러 가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인데 뭐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원래 그랬죠. 사상 초유의 최초로 전직 장관 부부가 구속되거나 그 다음은 우리 범보수 자유파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볼 거다. 그게 원래 내년이죠. 2020년에 꼭 이루어야 될 목표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내년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3분의 2 이상. 그러려면 저들과 맹렬한 이 전투를 내일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땅 잘 안 해요. 집회 몇 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뭐 어떻다고 안 하고 저것다고 안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국은 뭐 구속이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단지 우리나라 그 법이 뭐 공평하고 뭐 똑같아야죠. 그런데 무슨 법에도 감성이 들어가서 뭐 부부가 구속되면 안 된다고 제가 다른데도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도 불구속을 시켜서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저는 성력 없는 수사로 이런 걸 하는 게 검찰개혁이지 공수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공수처 통과됐죠.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이 선거법, 공수처 다 폐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못된 거 그동안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재인이 탄핵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국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요. 두 번째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죠. 문재인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랍니다.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경찰이 개입을 하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것도 자성자박이에요. 공직자가 개입을 하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늙은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친구들, 이놈들 다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뒷조사를 계속 검찰이 조사를 하고 수사가 나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걸 보니 여기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의 핵심이 또 임종석이라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 지금 임종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사파의 대부 아닙니까? 주사파의 대부. 그렇다고 저보고 저희 또 지만원 박사와 저희를 고소를 했습니다. 또 그러고 민사로 이놈이 저 1억, 뉴스타운 1억, 지박사님 1억, 3억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자기가 쓴 걸 노동해방연대라는 딱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십시오.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노동해방연대. 완전히 빨갱이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에 동지사랑이라는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는 아주 한 몇 년 돼요. 한 9년, 10년 되는 그 전에 쓴 글인데 구구절절합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이 글쓴이가 임종석이에요. 그럼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임종석이 썼다고 생각하지 동명이인 임종석이가 그렇게 북한을 찬양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러난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명예훼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건 아직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이하고는 저하고 이제 전면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임종석 이 작자가 울산 선거시장 개입에 드디어 낀 겁니다. 이거 구속 사유인데 이거 형벌이 무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구속되고 여기에 몸통 또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금 구속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뭐 사형 이상이에요. 다 이런 것들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도 사실 뒤를 파보면은 누군가 압력을 넣겠죠. 이것도 문재인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임종석의 선거 개입 이거는 뭐 문재인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 대선 조작 사건 김경수 뭐 둘둘둘 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사건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일반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일반적인 이제 범죄 형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여적죄, 이적죄 아니겠습니까? 반국가행위. 근데 저나 우리 자유당의 동지들은 이 범죄를 넘어서서 이거 뭐 구속시키더라도 지금 전방의 철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해서 지피가 무너지고 공군이죠. 하늘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바다의 경계가 무너져서 저번 동해안에 목선들이 간첩선이 몇 번을 왔다 갔지 않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목선이 넘어왔다 간 게 380척인가 넘어요.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진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굴은 어떻고요, 여러분? 국가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방 부대를 뭐 현대화한다 이래가지고 군부대를 전부 해체하거나 해체모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해드릴 건데 전에 한 2번 했을 겁니다. 사단들 26사단 무슨 사단 이 사단 해체 사단들을 보니까 전부 6.25 전쟁 때 북한을 박살냈던 부대들이에요. 이거 신비함. 이거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이거 청소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총살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이거는 적결 처분해야 돼요. 이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거 싸울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어요. 이걸 정당화 정치 세력화 해야지 저는 이 가짜 빨갱이 이 좌파 민주화 세력들을 일거에 청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저는 청소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 요놈들은 요렇게 임종석 문재인까지 조국은 부부, 문재인은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수기까지 드루킹의 연루가 다 나올 겁니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검찰이 더 저는 이빨을 물 것 같아요. 이빨을 물고 이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검찰이 박살내지 않으면 검찰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 참 악수를 뒀다. 모든 게 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딜하려고 만들었다가 결국 핵에 있은 미국에서 모가지가 잡히는 것처럼 자기네가 이 선거법 공직자는 공소시효를 10년을 늘렸다가 첫 케이스로 자기네가 당하고 공수처법 만들어서 지네 맘대로 하려다가 문재인이가 내년 4월 빠르면 7월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러나거나 짝살나면 결국 새로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 공수처가 문재인 일당 그동안 빨갱이 일당 저는 일만타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자성자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정리를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해외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08년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한 근 20년 가까이 뒤에서 도왔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강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살리라고 그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전부 박근혜 대통령 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수호천사가 돼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원조 친박입니다. 사실은 원조 친박이고 그 누구보다 많은 희생과 전과자가 돼가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국정 실망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골수 30% 지지층이 대거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 탄핵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당대표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을 탄핵한 탄핵파들은 진짜 동지의 등에 비수를 꼽는 반역자고 배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정치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계를 떠나야 되고 한 수 더 나가면 세상을 지구를 떠나야 될 그 정도 파렴치 범인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탄핵 찬성할 수 있습니다. 왜? 주권 국가의 국민은 주인이고 우리가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당은 한 정치 세력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좀 밥그릇이 적다고 자기한테 잘 못한다고 탄핵을 해서 오늘 이 난국을 초래한 사람들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또 범보수 통합인이 탄핵 찬성파 섞여가지고 위장 우파들 위장 보수들 한때 빨갱이하고 나라 파괴하고 좌파 예? 진짜 좌파 골수 빨갱이들이 이해창, 김영삼 때 우르르 이상하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맨날 박정희 대통령 욕하던 놈들이 갑자기 지금 야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화문에서 일부 몇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직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들 한번 보십시오. 5년 1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막말을 하고 북한에 무슨 아부를 했는지 제발 여러분 그 감성의 말 몇 마디 넘어가지 마십시오. 빨갱이들 무섭습니다. 언제든지 색깔을 바꿔요. 요랬다 저랬다. 제발 태극기 몇 번 들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는 차고 빨갱이 욕한다고 전향했다 보지 마십시오. 진짜 전향했으면요.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오로지 봉사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치권 넘보면서 여기 범보수 우파여가지고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좌파였다가 전향했다 그러는데 정치권 넘보는 놈들은 전부 위장 전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탈북자 문제. 진짜 탈북자 사선을 넘어온 거 인정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탈북하신 분들은 조용히 자유를 만끽하면서 진짜 풍요를 느끼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장 탈북이 상당히 김영삼 때부터 기획 입국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엄청납니다. 여러분. 국정원에서 엄청나게 장난친 거 많습니다. 가짜 박사 만들고 가짜 스타 만들고 범보수파 시민사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영웅을 만들었어요. 위장 탈북자들을.
탈북자 중에 정치권 기울이 끓이는 탈북자, 위장 탈북입니다. 전부 여러분. 쉽게 감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청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다가 친박연대, 친이친박 2007년도에 친박연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이한테 졌어요. 그 민중당 떨거지들이 이명박이 뒤에 붙어가지고 불법 경선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친박연대인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친박연대를 급하게 결성했다가 후원금, 합법적 후원금으로 탄압을 당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1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상병신이 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배기 종군 속에서도 오로지 저는 뉴스타운을 운영하면서 좌파들과의 싸움을 또 5.18 지만은 박사님과 함께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인에 대해서 전 정치인도 아닌데 사면복권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자기를 도왔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배제를 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애국심 하나나 법을 지킨다는 거 불법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잘못된 참모들, 문고리 3인방 등등 해서 다 망쳐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나 헌신적으로 10년, 20년 자기 돈 바쳐가면서 전과자 된 분들이 수만 명이에요. 이분들 마음 돌리시고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자유당과 함께 뭉치든지 해서 나라 한번 바로 세웁시다. 그래야지 지금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구해줄 사람도 10년, 20년 저는 그 동지들이라 봅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소리쳐 높이 부른 사람들 저희가 10년, 20년 활동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갑자기 전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짜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저는 뭉쳐야 된다. 이제 그 노여움, 슬픔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뭉치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올 9월인가 7월에 9월 같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그 복권이 된 겁니다. 자동으로 10년간 아무것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장당을 좀 저한테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저균 백신 건은 청와대만 백신을 구매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걸 제가 말을 이제 니네만 살라고 탄저균 백신 샀냐 이랬더니 치료용이라고 저한테 덮어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이 됐는데 이제 서울 경찰청에다가 하명 수사를 시킨 겁니다. 청와대가 이거 반드시 저는 나중에 밝힐 겁니다. 하명 수사를 시켰고 그걸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 이 백신은 우리 60만 국군이 필요하지 왜 청와대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 백신 여러분 제가 그 방송 안 했으면 평창올림픽 탄저균 테러로 완전히 얼룩지고 망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주한미군에 떠넘겨서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서 반미 데모로 이어지면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서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Why? 여러분 그 고소인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했는데도 고소인은 없는 고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걸 검찰에다가 제가 이제 한 8일간 단식투쟁 중에 제가 단식투쟁하는 걸 유튜브 방송에서 누가 보고 112 신고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실려갔는데 그래서 한 병원에서 한 달간 이제 뭐 워낙 몸이 제가 그 전부터 안 좋아서 치료를 하고 나왔더니 병원에서 더 있으라 그러는데 김영철이가 갑자기 평창올림픽 온다고 해서 휴전섬을 넘어온다 그래서 그날 하도 화가 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휴전섬 판문점까지 제가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놈들이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날 아침에 저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검찰이
제 조사를 보고 처음에는 구속 체포영장은 발부했는데 법원에서도 검찰도 제가 조사를 제대로 이렇게 했죠. 설명을 다. 이거 왜 백신과 치료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조목조목 설명했더니 검찰이 보고 이거는 구속감이 안 된다. 검찰이 구속을 안 했어요. 그 판사한테 법원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검사가 반려시켜서 제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48시간 구속 체포돼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의견으로 또 경찰에서 보냈어요. 근데 중앙지검도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 주소지인 서울 북부지검으로 또 보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이게 수사 중이라고 나와요. 사건 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이 들어오면서 여자 검사 같은데 결국 이걸 무혐의 처리해서 7월 달에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탄저균 백신은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제 개인적으로도 소송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임종석 건, 그 다음에 탄저균 백신 건, 5.18 건, 이렇게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싸우는 문제, 우리 유스탐 법률 좌파들과의 전쟁 좀 짚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리겠습니다. 미국 부분이죠. 미국과 중국.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를 다시 질서를 잡으면서 중국과는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볼 땐 진짜 좋은 소식은 2020년에 중국이 붕괴하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구소련처럼.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인도, 베트남 쭉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중국을 붕괴시켜서 소수민족한테는 독립을 주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럽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만약에 이제 고속 열차가 있다면 유라시아 철도가 있다면 제일 문제가 북한과 중국입니다. 통과 못해요. 이게 통과돼야지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걸 위해서도 저는 유럽이 미국과 손잡고 유엔이 중국을 칠 수도 있다. 왜? 네이토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나토는 러시아 구소련 붕괴를 위해서 구소련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거 결성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그 진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군사안보 분분이죠. 자, 이게 이제 나토가 그동안 유명무실하다 이러다가 지금 중국을 주적으로 타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전쟁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잘못 건들다가 중국이 박살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특정 도시는 기업이 망하면서 아파트 전체 단지가 그냥 빈집이래요. 공동화 현상이 그냥 폐허, 유령집 같답니다. 이런 데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뱅커런, 돈을 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곳곳에서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이 붕괴되면 북한이야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잡아야지 북한도 가져오고 최소한 중국이 붕괴됐을 때 중국의 동북 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우리의 고토 만주입니다. 우리 상고사 역사를 보면 우리 베이징 이상까지가 우리 거지만 동이족 우리 거지만 밀리고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붕괴되면 요녕성하고 길림성하고 흑룡강성 사이에 이쪽에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씁니다. 우리 한글 씁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중국의 동북 삼성 제가 한때 그랬죠. 이걸 100년 5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이 2019년 이 시기를 2000년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신삼국 시대라고 기록할 거다. 남한 북한 중국의 동북 삼성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는 이 세계를 통일하는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전략과 생각을 갖고 있은 사람이 저는 돼서 우리 진짜 전라도 경상도 이제 그만 싸우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한때 중원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이게 어떻게 쪼그란 방태가 돼가지고 이 토끼 한반도 와가지고 땅 반또가리에서 또 쪼개가지고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진짜 중원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5,000년 전에 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000년 만에 웅비할 수 있는 저는 2020년의 첫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끔 진짜 뭐 나라를 완전히 한번 뜯어고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갈등이 북한의 공작이고 중국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어나시고 학습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국과 무역전쟁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반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미국과 손잡고 함께 중국에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하면 북한은 중국을 믿고 미국에 맞짱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도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맞짱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맹국 간의 그 의리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요. 중국 맞짱 떼야 되는 겁니다. 뭐 경제하는 건 하더라도 잘못된 거는 맞짱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 관련, 민주파 관련 이 국회의원들이 저희 친중파가 너무 많습니다. 친중파가. 그러니까 이게 뭐 공산주의 세력은 그러니까 반중이 아니라 반중공이죠. 공산 세력은 다 청소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런 현상이 가장 큰 문제고, 이제 종북 세력, 그 주사파가 핵심이고, 종북 세력, 친중공 세력, 뭐 한 팀이에요, 다 저놈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 지역, 인천, 그 다음에 구로공단 쪽, 그 다음에 안산, 평택, 제주도, 차이나타운이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중국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경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제. 막아야 되고. 뭐, 동성애, 뭐, 너무 많네요. 동성애, 이슬람, 뭐,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서 이게 다 전애들의 공작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뒤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 부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미국과 함께 가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하고 제일 큰 문제는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건 우리 내부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의 내전, 우리 내부 문제를 가장 걱정한 겁니다. 미국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전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우리 자유우파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핵 문제로 베트남 회담, 싱가포르 회담, 그 다음에 베트남 회담 결렬되면서 북한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왔죠. 핵 문제가. 처음에도 하여간 분노하다가 대화로 갔다가 다시 최근에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성탄절 선물 얘기 나오면서 연말 안에 끝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미국이 강경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합참 의장과 군사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말을 안 듣고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무력 행사, 군사 옵션을 사용하겠다고 사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거죠, 지금.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전원회의체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1박 2일, 지금 2박 3일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큰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한반도는 시계 제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자유대한민국이 살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중국 편에 설 건지, 미국의 북폭에서 1시간 반이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북한 편에 설 건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그쪽 편에 서자고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 몰라. 이거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는 생존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생존권, 국민 각자 개인 생명과 재산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치가 아닙니다.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미국의 그림을 읽을 줄 알고 미국과 함께 할 수 있고 나라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중심이 돼서 세력화를 해서 미국과 손잡고 이 난국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는 끝없이 추락할 겁니다. 미국과 관계 개선이 제일 우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동맹이 복원되면서 안보가 만들어지면 다시 경제가 저는 돌아갈 거라 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지.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뭐 땅 따먹기 하고 국회의원 몇 석하고 누가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경제 망가지면 맨날 돌 맞고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을 건데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한반도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2019년 오늘까지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네들 더웠고 추위에 너무나 전국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피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 얼마나 아깝고 통탄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서야 되겠죠. 올 한 해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올 겨울은 덜 추운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얼마 몇 시간 후면 다가오는 2020년 새해 경자년 여러분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우리 특히 어르신네들 건강하셔서 좋은 나라 꼭 보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못해서 좋은 세상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눈이 감기겠습니까? 어르신네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걱정하면서 우리 범보수 자유우파의 모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종교인들 성직자 여러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저희 뉴스타운 TV 국민혁명위원회 그리고 자유당 자유를 사랑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다음 시간은 새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